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25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에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했다. 권 대표는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동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 규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면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판부 규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인 안젤리치는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전날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송환 결정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피해자들은 권 대표 송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당장 우리 정부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블록체인 대표 기업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춘 크립토, 로이터, 디크립트 등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유명 크립토 에디터 제프 로버츠가 리플과 XRP가 세크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로버츠는 뉴스레터를 통해 리플은 세크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 리플랩스, XRP, XRPL 등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모니카 롱, 리플랩스 대표를 만나 인터뷰하기 전까진 XRP의 회의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모니카 롱과의 인터뷰 후 리플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 ODL 제품은 틈새 시장을 찾아 공략에 성공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따라서 세크와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리플과 XRP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에 따르면 ODL 상품은 2020년 세계 국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현재 40개 지급 결제 시장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외환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로버츠는 리플이 낮은 거래 비용을 높이 평가한 중소은행과의 파트너십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니카 롱 대표는 최근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크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이다.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은행 연속 파산 사태와 관련 최근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이 문을 닫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견고하게 유지됐다. 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5일 오후 9시 1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4.45% 상승한 0.446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6.49% 오른 가격이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비트코인의 저명한 지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을 임박한 시장 붕괴의 촉매제로 꼽으며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230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저명한 금융작가 키요사키는 23일 트윗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주식, 채권, 부동산, 미국 달러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키요사키 트위터 코일리더스 그는 또한 다음 금융 붕괴는 100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실제 인플레이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은, 금,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의 투자의 병든 경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물론 대규모 거래소와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까지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저인망 수사에 덜미를 잡히는 거물급 인사와 기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가치 붕괴를 기점으로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온갖 병폐가 드러남에 따라 미 당국이 시장 정상화에 탈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권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세크가 진행해온 일련의 가상화폐 관련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세크는 전날 가상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재단 등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이 유명 연예인 8명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트론을 홍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2004년 국내에서도 개봉한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주연으로 유명한 린지 로원과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포함됐다. 로원 등 6명은 즉각 세크의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으로 모두 40만 달러를 납부기로 합의했다. 트론 제소 결정이 발표된 당일 공교롭게도 작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테라, 루나 붕괴 사태의 장본인 권 대표의 검거 소식이 들려왔다. 세크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 랩스를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싱가포르 경찰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온 여러 국가의 기관 중 최초로 사법 처리에 나선 것이다. 또 세크는 작년부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주목할 부분은 세크가 테라폼 랩스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증권성이 인정되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세크 결정의 중심에는 여러 암호화폐 자산을 기관에 등록하고 규제를 적용해야 할 증권으로 취급하겠다는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세크가 권한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세크의 규제망에 걸린 이들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납부하거나 법정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실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세크가 디지털 자산을 다룸에 있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목적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절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어떤 논리로 처벌 조항을 의율할지를 놓고서는 한동안 논란과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드크대 캠벨 하비 교수는 현재 규제 지침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법 집행 관련 뉴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80% 가깝게 상승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 혼란에도 오히려 대체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8,000달러를 돌파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채무 설계 자문기업 드비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나이젤 그린은 미국 정부의 은행 구제 패키지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양적 완화로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피난처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그린 CEO는 비트코인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인해 대체 자산으로 급부상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최대 20%까지 상승했다. 최근 흐름은 과거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비트코인을 선호하면서 암호화폐 전성기를 불러왔던 2020년과 비슷하다. 또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으면서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크인베스트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인 크리스 버니스케도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은행 신뢰도가 흔들리는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올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미국 소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즈 재단 최고전략 책임자 알렉스 글래드스타인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규제를 딛고 더 강해지겠지만 단기적인 약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자유의 통화인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 비트코인 산업을 공격하는 것은 이기심과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전 세계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코딩, 컴퓨팅, 하드웨어 제조 등 기술 혁신 개발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에 대해 차오창펑 파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파이낸스는 지난해 이미 엘살바도르의 고객 지원센터를 설립 6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엘살바도르 경제를 현대화하고 전통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부켈레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엘살바도르가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된 이후 나온 것으로 처음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IMF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며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파울로 아르도이노가 최근 파리 블록체인 위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은 올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채권의 수익률은 약 7%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엘살바도르 정부는 해당 채권 발행을 위해 새로운 규제법을 채택했으며 주식이나 어떤 형태로 출시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앞서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 채권형 토큰 볼케이노 토큰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해당 채권 발행을 위해 비트파이넥스 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4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 3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2%에 달했다. 반면 25bp 인상할 확률은 11.8%에 불과했다. 최근 연준은 FOMC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은 베이비 스텝으로 시장 전망치와도 부합한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0% 구간까지 올랐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다. 블록체인 대표 기업 리플은 2년 넘게 게리 캔슬러가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 갇혀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시점에 판결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주에도 이 같은 추측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때문에 대장주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XRP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실제 XRP는 긴축 우려에도 지난 7일간 10% 넘게 올랐다. 또 10만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XRP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센티먼트에 따르면 리플 네트워크의 거래 수는 3월 1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ENB 크립토에 따르면 모니카 롱 리플랩스 대표가 최근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크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이다.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은행 연속 파산 사태와 관련 최근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이 문을 닫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견고하게 유지됐다. 시장의 회복력이 강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55% 하락한 0.42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주일 전보다 10.36% 오른 가격이다. 같은 기간 대장주 비트코인은 0.38%, 카르다노에이다는 2.31% 각각 상승한 데 그쳤고 이더리움은 3.78%, 폴리곤은 10.06%, 도지코인은 3.31%, 솔라나는 6.72% 각각 하락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대한 수사가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가족으로까지 번졌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미국 수사기관이 뱅크먼 프리드의 동생인 게이브가 설립한 워싱턴 DC의 로비단체 가딩 어게인스트 팬데믹스의 불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게이브가 형으로부터 정치자금 한도를 넘는 돈을 받아 로비 활동에 썼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기관은 게이브가 운영한 로비단체 관계자들에게 구인장을 보냈다. 2017년 대학 졸업 후 형처럼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게이브는 2020년 여름 로비단체를 설립했다. 팬데믹의 위험을 감시한다는 단체의 이름처럼 전염병 연구를 위해 대마초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는 입법 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콜로라도주 주민 투표에서 부결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러나 그는 워싱턴 DC 로비업계의 거물 대접을 받았다. 로비단체 설립 이듬해 2,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고 연방의회 근처에 330만 달러 상당의 고급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다. 또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도 참석했다. 수사기관은 게이브가 이 같은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FTX의 자금이 형을 통해 로비단체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 검찰은 형인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를 포함해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모두 12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도를 넘는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FTX 경영진 중 한 명인 이샤드 심은 이미 수백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민주당에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다른 FTX 경영진은 공화당 측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게이브 측은 로비단체가 모금한 자금은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이브가 설립한 로비단체는 지난해 11월 FTX의 파산 이후 직원 대부분이 떠나는 등 사실상화해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게이브는 FTX에 대한 수사가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는 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가운데 그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한국의 수사 당국은 권 씨가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테라, 루나 생태계라는 그럴듯한 가상화폐 구조를 설계하고 이 시스템이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면서 유지될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회사와 짜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의 화려한 언사에 현혹돼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속아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린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 기반 수익 보장 프로토콜 광고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친 권 대표는 2018년 소셜 커머스 팀원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 랩스를 설립했다. 테라폼 랩스는 2019년 4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권 씨 등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핵심은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한 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춘다는 것이었다. 또 2021년 3월부터는 테라를 예치하면 19에서 20%의 수익을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지난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테라 유통량은 발행 초기인 2019년 6월부터 2021년 초까지만 해도 3억 테라 미만이었으나 최대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앵커 프로토콜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10억 테라 수준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한 지 1년여가 지난 작년 5월에는 테라 유통량이 약 190억 테라로 폭증했는데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된 양이 140억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앵커 프로토콜 출시 이전과 비교하면 투자액이 4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권 대표 등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테라와 루나 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를 만들어냈다.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애플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가상화폐 MSN과 이 프로토콜의 성장에 따라 수익을 볼 수 있는 미르 토큰,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교환할 수 있는 W루나 등 모두 5가지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했다. 이들은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지만 투자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테라 가치 유지된 건 알고리즘 아닌 시세 조작 때문 세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된 테라의 안정성을 투자자들이 믿게 된 데는 권 씨 등의 시세 조작이 크게 작용했다고 고발했다. 특히 테라가 발행된 첫 해인 2019년 11월 테라폼 랩스와 자회사는 루나의 유동성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한 회사에 루나 3천만 달러 어치를 빌려줬고 이듬해 9월에도 6,500만 달러 어치를 같은 회사에 빌려줬다. 이 회사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속해서 루나를 팔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물꼬를 틔웠다. 이 회사는 그 대신 루나를 시세보다 싼 값에 넘겨받으면서 차익을 봤다. 이후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권 대표는 이 회사와 짜고 테라를 대량으로 사들이게 했다. 이 회사가 그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6,200만 테라를 사들이면서 테라 가격은 다시 1달러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권 대표는 테라의 가치가 회복된 것이 특수한 알고리즘 덕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세크는 당시 이들이 시장에 개입해 테라를 대량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가치 회복이 불가능했는데도 권 대표가 이 사실을 숨겨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이를 몰랐던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자매 코인인 루나의 가치는 이후 1년간 급등했다. 2021년 초만 해도 1달러 아래였던 루나의 시세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119.18달러 선까지 올랐다. 하지만 2022년 5월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가치가 다시 1달러 밑으로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권 씨가 만든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게 된다. 테라의 붕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테라를 보유한 몇몇 회사들이 2022년 5월 7일께부터 대량 매도에 나선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세크는 파악했다. 테라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같은 달 말까지 루나, W루나, 미르 등 보합 4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다. 아울러 권 대표는 테라, 루나가 붕괴하기 전에 테라폼 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차이에서 사용됐다고 광고하는 데에도 열을 올렸다. 차이는 신현성 전 대표의 차이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결제앱으로 권 대표가 신 전 대표와 함께 이 회사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크는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믿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루나 등에 투자하는 데 차이앱과 블록체인 결제 관련 홍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미국의 한 기관 투자자는 2022년 5월 트위터에 차이앱의 테라 블록체인 사용을 주요 투자 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암호화폐가 실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찾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차이앱 결제에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사용된 사례는 없으며 이와 관련된 홍보는 모두 거짓이라고 세크는 결론지었다. 미국 회계사 이 전문가도 투자했다. 재산 날려하지만 자신만만한 CEO의 홍보와 그럴듯해 보이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수많은 투자자가 현혹됐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트위터의 앵커가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고 디파이 스테이블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패자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2021년 7월에는 장기적으로 루나의 가치는 성장한다며 투자자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이익을 얻게 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세크 조사에 따르면 테라, 루나 투자자들 가운데는 미국의 회계사, 정보기술 엔지니어, 약사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약사는 집을 담보로 $40만 달러를 빌려 테라를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버몬트주에 사는 한 화가는 아들의 대학 교육비로 마련해둔 $2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다. 세크는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라와 앵커 프로토콜에 대해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 5월부터 1년 가까이 테라와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이 실제로 수익을 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세크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한 직원은 2021년 9월 동료에게 테라에서 일하는 것이 음모론에 대한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면서 앵커와 미러, 탈중앙화의 환상, 차이 채택의 실체 등을 지탱하는 거짓말들, 이 모든 것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는 한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세크는 이 직원이 위스키를 홀짝이는 남자로 지칭한 인물이 권 대표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